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이번 주도 많이 힘든 장이 계속돼. 지난주부터 그쵸? 코스피도 엄청 빠져버리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아픔이 좀 많이 크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뒤쪽 저희들이 발버둥을 쳐도 저희들이 온갖 용어를 써도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저희들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기관 금융 투자들의 쇼가롱 싸움 여기에 따라 종목들이 그냥 미친 뭐가 날뛰듯이 날뛰는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최고점 2650에서 오늘까지 120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120포인트 약 5%죠. 4.5%에서 약 5%가 코스피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래 빠지더라도 삼성전자는 7만원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뭐 100원 차이니까 거의 7만원 지지선으로 그냥 끝냈다고 보시면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충은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는 종목의 수익금보다는 선물의 효과롱의 수익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험치를 봤을 때도 현재 이런 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기관과 금융의 지금 매매법이 아주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모아 놓을 거는 대부분 다 사서 모아 놨기 때문에 기관의 그 선물의 효과론에 따라가 외국인은 조금씩 대항마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채권의 수익이 좋기 때문에. 채권 수익이 현재 상태로서는 종목이나 정시에서의 그 수익보다는 채권 수익이 좋을 때는 물론 대세 상승자에서는 채권 수익 플러스 종목 수익이나 지수 수익으로 가감 없이 그냥 정감으로 달려갈 수 있겠는데, 현재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채권 수익으로도 충분히 만족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매수보다는 감망의 상태로 계속 키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빈틈은 기관과 금융투자가 들어와서 쇼가롱으로 선물을 때리고 있는 것 같고, 거기 따라가 롱이 걸리면 프로그램 매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롱으로 때리면 종목은 자동적으로 매수로 들어올 거고, 숏으로 지금 4일째 숏으로 얘를 때릴 때는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매도로 넘어갑니다. 롱이 걸릴 때는 매수로 걸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외국인은 잼만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앞으로 이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이 전환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6월 30일과 7월 3일처럼 지금 보시면 6월 20일부터는 좀 이래 들어왔죠. 외국인은 계속 관망을 하고, 외국인은 이 보시면 보세요. 이 비율이 롱으로 들어와도 조금 들어오고, 숏 들어오면은 조금 팔고, 롱으로 들어오고 치고 빠지고, 아주 외국인은 지금 얍삽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미들은 이런 상관관계를 모르고 주가가 빠지면 불안해하고, 이런 것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은 현재 선물의 쇼가롱의 수익성이 현물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려 그러면 어떤 모티브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 건데, 지금 하나 기대치는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같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때는 버텨주고 끌어올리고 버텨줍니다. 다 보시면 프로그램이나 투자자도 봤을 때도 이렇게 꺼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도 현재 분기
EQ 실적 분기 발표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은 버텨준다는 거. 그만큼 매도는 약하고 매수가 없더라도 매도가 약하면 주가는 빠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게 별 몇 개 종목이 안 됩니다. 얼마 종목이 안 됩니다. 얼마 종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매도와 매수보다는 관망으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Q보다 3Q, 3Q보다는 4Q가 좋아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저희들이 추천하고,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대비해 봤을 때도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그렇게 데미지가 없습니다. 큰 데미지는 없을 거예요. 험만 빼놓고는. 근데 험도 보면은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에요. 5% 6% 정도 갖고 아래 위로 상방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종목도 아닙니다. 빠질 만큼 다 바닥에서 그냥 밑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 플러스 또 EQ 실적이 발표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매도의 포지션, 매수의 포지션보다는 관망이 낫다는 것.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시드 대비 비중을 많이 실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할 부분들은 냉정히 축소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의 수익이 오른다면 일단은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관망을 하시는 게 훨씬 수익으로 봤을 때는 나을 거라는 거,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코스피가 현재로 봤을 때 2526 1차 저지선까지 왔어요. 1차 저지선. 여기서 다음 주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월요부터 반등해서 다시 한번 2550선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다음 주는 정말 변동폭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주식이 다음 주 주중의 종합주가에 바로 영향이 온다는 거. 양봉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끄집어 올려놓고 한 방에 훅 보내는 그런 장들이 다음 주는 계속 연이어서 벌어질 거라는 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진다 그러면 데미지를 입고 내상을 입을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거. 요거를 깊이 참조하시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듯이 지금 저항선에 부딪히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끄집고 올라갈 만한 거래량도 없을 뿐더러 이 애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이 보시면은 한 1% 정도 소진하고 현재 19.19%대를 계속 키핑을 하고 있다는 건 끄집어 올린 양만큼 요 라인 계속 제가 말씀드린 6월 5일 요 라인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이게 7월달로 거의 끝나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밀리면 6월 5일자 종가 기준으로 만원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올라간다 그러면 전고점 12,490원을 한 번 더 타치하던 위로 올랐다도 밀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갭이 얼마냐면 약 20%입니다. 20% 갭이 있다는 건 중간 지점으로 봤을 때 10% 지점으로 보면 11,2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1,200원이 깨지면 일단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11,000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가 오늘도 보면 고가로 11,850원까지 밀어 올렸다가 밀려서 내려왔지만 불안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거래량입니다. 예, 거래량이 이 정도 가지고는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추세 하락에도 볼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장이에요. 지금 계속 이래 그래프를 보시면 개걸음치죠. 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간으로 보시면 꼭집니다. 월간으로 봐도 꼭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월간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 찰나에 지금 십자선을 그어 보시면은 여기서 밀려버렸어요. 치고 올라가 뚫고 올라갔으면 12,600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450원 여기서 밀려서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방보다는 하방이 열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나마 단타로서는 수익권이 될 수 있는 흐름만 탄다면 수익권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 동시 호가에 오고 시초가에서 보고 좀 밀리면 조금 담아놨다가 매수가 들어올 때 한번 슉 끄집어 올릴 때 매도를 하는 그 어떤 단타의 타이밍은 아침 오전장보다 아침 9시에서 10시 반 사이 한번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 빠질 때 한번 샀다가 끄집고 올라갈 때 파는, 그게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는 현재 추세 상승하고 보고 찾고 치고 올라갔을 때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어떤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장중에 매도와 매수를 반복에 하시던 한번 타이밍에 잡고 치고 빠지시던 그게 낫지, 그 다음 날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매수와 매도는 그냥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은 인프라코의 실적이 발표되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전까지는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것. 상큐 실적은 아마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부터 좀 실적은 꺾일 시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슈가 없다면. 네,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저기 중동의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어떤 호재든 이제 뿌리 문만큼 다 뿌리 먹었습니다. 그 이상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뭐 평화가 쉽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나올 수 있는 소싱이라는 효과는 다 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심해야 될 장면이 왔다는 것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코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현대제준이 상당히 가능하다면 현대건설기계는 10만원, 현대인프라코어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나 그 기회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빠질지 7월달 안에 한번 조심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보유는 20%를 결코 넘지 않을 거라는 거. 오버슈팅했어요. 외국인이 오버슈팅의 만큼 거품만큼 좀 빠졌습니다. 네. 결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기관보다 외국인의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추세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HMM은 오늘 좀 길게 좀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HMM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지 어떤 소식이나 어떤 뉴스에 따르는 평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HMM을 왜 샀는지는 계속 저희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풀베팅을 하고 기다린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으니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매각주를 지금 한 4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4년째 매각주. 뭐 현대인프라코도 마찬가지였고 HMM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분할에 따르는 회사 LG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제가 쭉 하면서 제 경험에 말씀드려보면 한 분기 정도가 빠를 경우가 있었고 한 분기 정도가 늦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빠른 것보다 늦는 경우가 약 3대 7로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타이밍이 제가 좀 빠르게 들어간 적도 있고 늦게 들어간 적, 항상 좀 빠르게 들어간 이유는 그 3대 7의 확률 중에서 3이 7을 잡아먹을 때가 많았다는 거. 수익률이 더 좋았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빠지더라도 그거를 감내하고 내가 생각했던 매집가에서 매집을 해서 길목을 지키는 게 제 거북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 HMM의 평균가는 21,300원 정도 될 거예요. 21,300원. 21,300원 정도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니, 여러분이 언제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매집한 평균가가 대충 제가 얼마인지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주포는 대부분 21,000원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주식이 현재 상태에서 오늘 기준으로 18,500원 기준으로 그냥 21,000원을 기준으로 볼게요. 21,000원의 기준에 약 10%에서 15%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올라가실 거라 생각하시고 이걸 매집하셨을까요? 그렇죠? 매집했을 때는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는 각 개인의 생각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27,000원을 기준점으로 잡았다는 것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27,000원이 왜 이래 놓은지 대해서도 저는 방송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단지 25,000원대부터 비중 축소를 생각하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여러분은 이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지고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HMM을 매수하셨는지, 몇 프로의 수익을 보고 매수하셨는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주식이 현재 각 개인의 매수 가격에서 대충 10%에서 15% 정도 빠졌을 건데, 이게 이 정도 빠져서 앞으로 얼마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15% 빠졌는데 앞으로 40% 50% 올라갈 거라는 주식은 얼마든지 뱉어가고 기다리겠습니다. 설령 HMM이 여기서 5%가 더 빠지고 17,000원까지 바닥까지 갔다 왔어요. 현재 17,130원이네요 20%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주식이 20% 빠졌으면 앞으로 20% 올라가면 본전이겠죠, 그죠? 근데 20% 빠졌을 때 얼마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가 매수했던 단가에서 21,000원을 기준으로, 저는 21,000원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이 주식의 가격의 프로테이지는 약 30%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 현재 이래 내려와 있던 이 가격에서 반등을 해서 그까지 올라가는 힘이 있는 주식이라면, 그런 판단에 선다면 빠지는 내려가는 이 주식의 가격보다는 올라갈 텀이 많을 때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의 영업성, 순이익의 성장성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을 매수하고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전화사채와 연구체입니다. 팩트는.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고는 이 회사는 인수할 업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 네.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이 회사는 매각이 될 수 있다는 건 삼성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할까요? 그리고 왜 안 할까요? 보다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못하고 있는 거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돈. 왜 돈이라고 결론을 내리냐니, 애초에 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넘어와서 산업은행이 수의를 할 당시에 이 회사는 빈 껍데기였어요. 쉽게 말하면 자본을 다 팔아도, 자산을 다 정리를 해도 부채를 정리하고 남을 돈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1차, 2차, 3차에서 수익을 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게 2조 7천억이라는데, 그 당시에 담보로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수일할 때는 설령 나중에 부도가 나더라도 공적 자금으로 청산을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돈을 빌려줬었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시킨 거고, 그 회사채를 발행시키면서 나중에 이 회사를 부도가 나더라도 회사는 어디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된 회사입니다. 상장된 회사는 주식을 채권으로 잡아놔야 돼요. 그냥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요. 부도가 난 회사잖아요. 부도가 나기 직전에 법정관리에 넘어갔던 회사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발행하는 게 사기죠. 부도 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편법으로 연구채와 전환사채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수요를 한 거예요. 산업은행이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려지책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회사채를 발행했던 거죠. 근데 결국 그게 발목을 잡았어요. 이 애들도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HMM이 이렇게 수익을 급성장해가 수익을 내고 수십조를 수익을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거예요.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해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었고,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노하우도 없고 어떤 방향도 설정할 사람이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회사채에 대한 전환사채 및 연구채를 발행했던 게 지금은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회사가 매각될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도 제시할 수 없고 법적인 문제까지 걸려들기 때문에 수백억의 돈을 주가며 매각 선정사와 법률과 재물을 나눠서 입찰에 했던 거고, 예, 그게 4월 21일로 공시가 나왔고 입찰이 선정된 거예요. 자, 5월 20일, 6월 21일, 자, 7월 20일이 되면은 만 3개월이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제 생각인 것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340억인가 수수료가 240억인지 340억인지 뭐 차이는 있을 건데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수백억이라는 돈이 매각이 완료되어 받는 게 아닙니다. 분기별로 받을 거예요. 수수료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나는 게 한 30억 정도,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삼성증권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매각 선진사 쪽으로 법률 재무까지 다 합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돈이 나가려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하려면 매각이겠죠. 그러면은 그 돈을 빼간다는 거는 그에 대한 일한 만큼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공시가 나와야 된다. 절차상, 재무의 절차상도 마찬가지고 계정 감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타켓이 언제일까요? 7월 21일. 7월 20일 앞으로 약 1주 좀 한 열흘 정도 좀 더 남았네요. 그 사이에 어떤 이슈몰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럽게 제가 점쳐보는 겁니다.
네, 거기에 따라가 지난달 산업은행장이 발표했던 이야기 중에 현재 조율 중이라는 그 자체도 그래서 놓은 것 같고, 그 다음 그 산업은행장이 그 말을 하고 난 뒤 이틀 뒤에 신보에서 지분 변동 공시 6월 말까지로 끊어서 나오기 시작했고, 또 어젠지 RNG SM상선의 지분 증가 공시도 나오는 게 지금은 매각을 위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로 밟고 있는 거로 저는 조심스럽게 점쳐지네요. 그리고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계산상에 원래 4월 말이었습니다. 서둔다 그러면은 4월 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늦어진 7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아서,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그 말은 주가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거는 제가 6월 중순부터 그런 생각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비중의 90%를 지금 처음에부터 쏟아 부은 거고, 차라리 이런 변동성이 심할 때는 한 곳에 넣어놓고 뭐 그냥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게 어떻게 볼 때는 정신 건강에도 더 편할 것 같아서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쭉쭉이 3일 빠지는 게 한 4, 5% 빠졌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왜? 빠져봤자 5% 10%면 올라갈 거는 4, 50% 같으면 충분히 배팅 가능하죠. 그게 맞다면 확신했어야 되는데, 제 확신은 연구체와 매각체, 연구체와 전화사채의 결정입니다. 연구체와 전화사채가 50% 정리되느냐 100% 정리되느냐에 따라가 변동사항은 주가가 50% 반영받을지, 50% 만약에 반영받는다면은 50%는 주당 순이익 배당으로서 돌아올 것이요, 100% 받는다면 배당은 없을 겁니다. 단지 덜 벌고 더 벌고의 차이일 뿐이지 마이너스로 돼서 적자를 보고 빠져나갈 손절해야 될 HMM의 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구구절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알고 계시는 사정 중에서 9월달이 이 회사에 돌아오는 전화사채, 연구채, 이자 수익률에 대한 결정을 연기를 하든 갚든 재난으로 회사채가 나오든 주식으로 결정이 나야 돼요. 9월달, 9월 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9월 초에 돼가지고 땅땅땅 두드리고 이거를 회사 주식을 내겠다, 전환사출해서 회사 주식 상에다 내놓겠다, 아니면은 이자율을 바꾸겠다, 그때다 결정할까요? 그 전에 결정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벌써 지금 문 밑에 작전은 다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기다립니다. 이거보다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봤을 때 SM상선이 1%를 가진 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5% 이상의 주식을 매수할 때 평균가가 약 32,500원 500원 되는데 현재 싸니까 1% 주식을 더 18,500원대 2만원대 미만에서 사서 물타기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짜 저희들이 말하는 일반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수천억을 움직이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SM에서는 아니오시다겠죠. 고가에 샀다고 물타기해서 1%를 물타기해서 32,500원짜리를 27,000원까지 내린다. 무슨 의미 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평균가가 32,500원인데 500만 주를 더 사서 이 평균가를 내려봤자 얼마 더 내린다고요?
내려봤자 27,000, 8,000원인데 현재 18,000원입니다. 계속 내려가면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시주총을 열 수 있는 권한의 단계 이 상법 쪽에 보면은 3%대예요. 대주주 지분 3%. 어떤 데는 1.5%도 된다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는 5%입니다. 왜 그러냐니 회사에서 거부권 행사할 때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걸어가 주총을 내려야 돼요. 명분 있게. 그러면은 대주주의 지분이 1.5%는 법원이 판결 손을 잘 안 들어줍니다. 3%도 잘 안 들어주는데 최소한 5% 이상 같으면 그 회사의 지분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 크다는 것도 법원 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5% 이상일 때 대부분 대표이사의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다면 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도 보면은 그 지분을 5% 주로 대기업의 지분 5%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액 주주들과 손을 잡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안 그러면 1.5%도 되면 행동주의 펀드는 금방 하죠. 투자 금모아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니 이제 그 마지노선을 SM이 넘어갔습니다. 예. 또 넘어갔다는 그 이유는 SM은 꽃놀이패에 걸렸어요. 이제 왜? 그럴만 하죠. 수조원을 들였는데 지금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지분이 6% 붙으면은 약 3천만 주입니다. 5억만 주에 6%면 약 3천만 주죠. 3천만 주 곱하기 대충 2만원 계산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돈 천억짜리가 물 타려고 주식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순진한 생각이시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꽃놀이표라는 게 뭐냐니 또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이 회사는 떼돈 벌어요. 또 말씀드렸잖아요.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은 딜도 가능하죠. 매수자, 인수자 측과 딜도 가능한 주식 수량이고 주식 비중입니다. 아마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아요. 그 산업은행으로 봤을 땐 SM이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아무도 인수를 못한다면 SM은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때는 산업은행과 딜을 또 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대기업에서 이 회사를 인수 안 한다 그러면 SM은 구원투수가 되는 겁니다. 구원투수가. 그래서 꽃놀이피에 걸렸다는 거. 그래서 무차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타 회사 지분을 담보로 해서라도 이 회사의 주식을 이때 땡기는 게 사기치는 2, 3만원대 땡기는 것보다. 그러면 이 주식은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읍시다.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거 당연히 수익으로 되돌려 받아야죠. 기다리자고요. 이유 불문입니다. 언제까지? 7월 말, 1차 7월 말, 2차 8월 말. 고통이 깊을수록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HM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게 있을까요? 그리고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이 말 안에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냥 놓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고 이쯤에 HM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현재 거래량도 없는 게 아마 제 주위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약 2억만 주가 소액 주주들한테 분포되어 있어요. 그 소액 주주님들이 다 안고 있습니다. 지금. 안 팝니다. 물론 일부 쫓겨 팔 수는 있겠지만 안고 있고 안 팔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도 없고 자전거래로 돌아가야 되니까 공매도로 치더라도 대차 거래를 일으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신매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수십만 주씩 이래 몇십만 주씩 이래 들어올 때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3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진다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300만 주 거래 터져가지고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래만 터지면 이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SMM은 거래가 안 터지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시고 거래만 터져라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 버티죠. 방송 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성 2Q보다는 3Q가 더 좋을 전망성이 있는 회사는 안 빠집니다. 버팁니다. 버티고 주가가 돌았을 때는 매도 세력이 들어올 때는 슈팅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삼성중공업도 6,500원 미만으로 밀리면은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고 쭈쭈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대환유화 바닥 주식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빠지면 빠질수록 물기 더 많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거는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이 돈을 쓰는 분은 여기 그냥 묻어놓고 올해 찬바람 불 때까지 갖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20% 이상 나오네요. 기본 20%, 30%까지. 이런 주식 얼마나 좋은 알짜배기 주식이라는 거야. 왜? 보십시오, 이거. 6월달에 6월 말부터 쫙쫙 모으기 시작하는 거. 걔네들 잘하고 있는 게 아마 제 방송 영향도 좀 이제 대환유한에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방송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 거래량이 없으니까. 제 주위는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게 알짜배기 주식입니다. 그냥 이거는 묻어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주식이라. 망하지 않는 회사. 경기 침체, 중국 영향 때문에 이러는 거. 중국 풀립니다. 지 아무리 지랄백을 두고 생쇼를 해서도 지금 중국만 디프레이션이고 전 세계가 인플레인데 중국만 디프레이션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옛날 미국의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다 디프레이션으로 강할 때 중국만 돈을 풀었다가 10년을 고생했어요. 10년을 돈 풀었다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몰라, 그 부동산 침체니 흥다 사태가 어떠니 막 그걸 제껴놨더라도 한번 돈을 풀었다가 10년 걸렸어요. 10년. 중국이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코로나 전까지가 전 경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회복시키는데.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풀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지금 돈을 못 풀고 인민들이 갖고 있는 돈을 쓰게끔 만들려 하는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인 지금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7월달 이번 달에 다시 금리 인하 내지는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왔다가 반응 안 좋으면 8월달에 또 나올 거고 계속 1년을 질질 끌고 나갈 때 대환유화는 슈팅이 나온다고요. 보십시오. 그때. 다음 네이버 이래 방송 중에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올라가니까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초짜배이들 하는 유도하는 그런 어떤 방송도 아니고 제가 내부도 제가 18만원 초반 때 계속 또 제가 매집하려 했던 거고 이 회사 실적이 1Q보다는 2Q, 2Q보다는 3Q, 3Q보다는 4Q가 좋아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을 보면은 그리고 내부는 카카오 틀리다고 또 말씀드렸고 경영 마인드도 틀리고 재무 구성도 틀리고 틀립니다. 어떻게 됐든 AI가 됐든 플랫폼이 IT가 어찌 됐든 떠나서라도 내부는 경영 마인드가 틀립니다. 얘들은 성장을 하지 않으면 멈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집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주식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실적이 바탕이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만약 슈팅이 나온다면은 정최고점인 올해 2월달 23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그를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행보했던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게 20만원대. 저는 20만 5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만 5천원이 만약에 밀려버리면은 익절하시고 관망하셔야 돼요. 한번 틀고 올라갈 가능성도 많은데, 올해 여름이 지나는 찬바람이 불 때는 요 고점 지점이, 단기 고점 지점, 이 지점 21만 5천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20만 5천원이 뚫리면, 20만 5천원에 뚫려서 2, 3일 거래에서만 행보한다면은 21만 5천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만 5천원에서의 상황에서의 거래량 내지 수급을 한번 보시고, 제가 또 방송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익절 타이밍을 보셔야지, 빠진다고 여기서 다시 조금 빠져서 다시 18만대로 18만원 후반대로 내려간 데가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20만 5천원을 뚫을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 20만 5천원을 뚫고 밀려서 조금 내려간다 그러면 비중 50% 축소하시고 다시 사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EQ 실적이 발표되는 그때부터 슈팅이 나올 것입니다. EQ 실적이 발표되는 그때부터 슈팅이 나올 겁니다. 3Q 실적이 더 좋다는 뉴스와 동시에 슈팅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좀 방송을 HMM 때문에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저는 HMM을 제가 많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HMM에 대해서 또 오늘 방송을 좀 많이 했지만, 여러분 HMM을 들고 계시는 주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빠진다고 열받지 마시고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한도 내에서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냥 기다리시면 반드시 수익을 보신다는 거. 그러고 이거보다 현재 안전한 주식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슈팅이 나서 19,500원을 1,000원이 올라가든 여기서 200~300원이 내려가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 왜 의미가 없냐니, 그거는 그냥 수급에 따른다고, 정시 지수의 수급,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생각하셔야지,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악재 때문에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정말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거래가 300만 주 이상 터지는 타이밍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단지 딱 하나 볼 거, 언제 20만원을 넣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관망하고 지켜보셔야 돼요. 자, 다음 주도 계속 흔들리는 장세가 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50선을 다시 한번 슈팅할 수 있는지, 월요 화요일 이틀의 시간 동안에 거기 양봉으로 돌아선다면 다음 주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되지만, 변동성이 심해서 하방 2500선까지 2500선까지 유효할지, 2550선을 뚫고 올라갈지 약 50%, 1.78%의 코스피 지수에 엄청난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는 거. 그러나 제가 보는 판단으로서는 월요일은 검토들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많을 겁니다. 환율이 좀 떨어졌네요. 1,300원을 깨지고 2,299원에 종가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저도 환율을 체크하겠지만 아마 월요일은 그나마 하방보다는 상방이 좀 열려 있다는 건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방송 경청 감사드리고 월요일 저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